네, 지금 뭐 독일과 프랑스가 이 유럽으로는 난민들을 조금 더 받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독일 뭐 17,500명 이미 받았고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쭉 들어오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지금 난민 문제가 아주 세계적 관심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여혜 교수의 입법 감시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것을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예, 지금 제가 긴급하게 두 개를 더 정리를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 긴급하다 하면 네, 긴급하다 하면 바로 돌고래호 사건과 연결된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벌써 법이 나왔나요? 아니요, 법이 나왔는데 아무도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네. 법이죠? 그래서 이번 돌고래호에서 아까 A를 때려 죽이고 싶다 표현을 하셨는데 예. 저는 오히려 A보다는 이 법을 그대로 상정시켜 놓고 상임위에서 묶어둔 그들에게 정말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어떤 싶습니다. 법이었어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예. 이런 법이 이미 발의가 되어서요. 2015년 2월에 검토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올 2월이군요. 네, 예. 검토 보고서까지 나왔는데요. 윤명희 의원, 이완구 의원, 이한성 의원, 강은희 뭐 이분들 총 11명이 발의를 이완구입니까? 이한구? 이완구 예. 그리고 2014년 12월 3일에 예. 이미 발의를 했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요. 예. 바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뭐 이걸 착복하라고 반드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 근데 지금 그 의무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문에서 보면요. 예. 낚시 어선 업자 및 선원은 안전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의무가 아니었군요. 전혀 의무가 아니었는데요. 그게 왜 어.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혹시 안전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보통 헌법상 많은 권리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국민의 내가 안전할 권리. 그쵸, 행복권이라든지 예, 예, 그런 게 예. 있는데 우리 법 입법에는요 안전권에 대한 입법에 대한 개념이 우리 법 안에는 없었습니다. 예. 안전권. 그래서요 안전과 관련된 것을 입법을 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뭐뭐 하도록 한다, 뭐뭐 권유하는 권유형 안전을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없게끔 우리 헌법과의 개념에서 충돌이 된다라고 입법자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그 국민에게 뭔가를 강제하는 법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달리 그것만 선택사항으로 해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작년 12월에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록 한다를 삭제하고 낚시 어선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도록 강제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두 번 뭐 제주도 가서 낚시 다닌 기억으로는 그거 다 입었는데. 그건 이제 뭐 입으세요 하고 이제 권유를 하죠. 예. 그러면 저항하지 않고 입으신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 지금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요.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항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난 배가 너무 뚱뚱해서 얘가 너무 나를 쪼아. 또는 난 여기 갈비뼈가 부딪히는 느낌이 싫어. 나는 수영을 잘해. 나는 임산부야.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때문에 강제 규정을 하지 않고 입고 싶은 사람 입도록 했다고 합니다. 죽고 싶다는데 뭐 유사시는 나 죽어도 좋아. 글쎄 뭐 그것도 뭐 일리는 있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안전벨트를 강제 규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교통법의 강제 규정이죠. 강제 규정 이제 예. 뒷좌석까지 고속도로에서는 강제 규정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법이 강제 규정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예. 이 안전권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헌법적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행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안전권 실현 방법이 입법자와 입법권이 재량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10조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아니 그 안전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배를 타서 내가 안전하도록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 말하자면 내가 오케이 구명조끼를 내놔라 그 요구할 권리로 해석되는 게 아닌 모양이죠. 우리나라에는 안전권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독일이라든지 아니 그 안전권이라는 네. 게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헬멧이다. 네. 오토바이 헬멧 같은 경우는 지 혼자 사고 나는 경우에는 저는 찬성입니다. 안 써도. 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사고가 나니까 그때는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토바이 그 의무 착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 고민을 해보고 뭐 그것도 고민 중에 막 고민거리라기보다 생각하는 거리 네. 중에 재밌는 생각거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안전권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배를 탈 때 구명조끼 같은 것을 요구할 권리 또는 그 배가 일정한 안전시설을 할 것을 요구할 권리로 해석되지 않나요? 이중성을 갖고 있는 단어인 거죠. 안전권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안전을 국가로부터 지켜달라고 할 권리, 아니 국가든 뭐 제3자든 그죠? 예. 또 내가 그 안전을 위해서 뭔가 협조해야 될 의무, 그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안전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법자들은 안전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안전권이 이미 있거든요. 헌법상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녹아져 있는데 왜냐하면 헌법 10조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보장해야 한다 안에서 기본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두 번째 34조 6항 재해 예방에 대한 의무죠. 재해 문제가 되는 거죠. 재해죠. 또 36조 3항 보건보호 의무. 여기서는 보건까지 우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들이 고민을 깊이 하지 않아서 이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보고서만 있고 낚싯배 구명조끼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통과가 안 됐군요. 그대로 지금 네.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이렇게 검토 보고서가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한표 의원은 제주도죠. 제주도. 아, 그 제도죠. 거제도요. 그런데 이게 더 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군요. 낚시 어선과요 일반 어선도 우리나라 법상으로 구분이 애매하고요. 예. 여객선 부분도 되게 애매합니다. 세월호 사건일 때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이게 되었는데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말아야 되는 데서 안전조끼를 착용을 하는 바람에 많이 죽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되게 많이 조였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선실 밖에 나와서 착용을 해야 되는데 네. 선실 안에 착용하는 바람에 둥 떠버렸죠. 물이 닥쳤을 때 탈출을 못하고 네. 천장에 가서 다 붙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여객선의 뭐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한강에 떠 있는 오리발 배도 그 여객선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둥둥 떠 있는 그 아무 정말 위험한 그 배도 20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이게 오리발 아니 그거야 배가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뭐 오리배는 플라스틱이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의 균열 가능성이라든지 자연적으로 플라스틱이 말하자면 뭐 어떻게 되는 경과라든지 플라스틱 이염새가 녹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20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여객선과 오리배가 같이 간다는 것 그 기간이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예. 우리가 안전권이 거의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또 그 위험성이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체계의 정당성과 체계의 적합성이라는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입법자들이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 그 어려운 용어는 무슨 뜻이십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이 5개를 아. 같이 상위부터 하위까지 체계성 있게. 네,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 단순하게 그러면 낚시배 그 부분 그냥 여유 있게 착용하도록 그냥 권유하자. 밑에 조례에서는 받지를 않고 위에 상위법에서 체계의 정당성 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사실 낚싯배 낚싯배의 이 구명조끼 정도는 굳이 입법사항이 아니어도 네. 얼마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행정관리 절차도 있을 테고 충분히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없었어요. 제주도 조례를 찾아봤더니 예. 하도록 되어 있고 벌금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체계의 정당성과 체계의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위에 상위법에서는 권유형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서는 10만 원 벌금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렇군요. 상위에서는
할 수 있다 하든지 말든지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착용을 하고 10만 원 강제 하니까 안 되면 과태료를 물고. 그래서 체계의 정당성과 체계의 적합성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하위법이 제주도 절대로 조례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걸 보고 이제 상위 입법과 어긋난 하위 입법이라고 보통은 그렇죠. 예.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입법자가 나와야 할 텐데 또 예. 지금 막 건져왔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고 난 뒤에 예. 출발하기 직전에 오후 3시경에 예. 입안이 하나 올라와서 바로 예. 잡았는데요. 한복지능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복지능. 한복을 꼭 입게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이런 법이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예. 수는 있는데 제가 왜 이 법의 문제라고 생각하냐면요. 일단 2015년 9월 7일에도 발의가 되었는데요. 예. 이 법은 2013년 11월 29일에 똑같이 한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번 나왔던 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검토 보고서가 나왔었고요. 이 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의 유사하게 정말 거의 유사하게 또 발의가 되었는데요. 오늘 발의하신 분들은 강은희 의원, 김종태 의원, 김태흠 의원 이렇게 11분이신데요. 내용이 뭡니까? 한복을 많이 입자. 그래서 그 한복을 많이 입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복진흥원을 만들자. 그리고 한복을 많이 입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복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약간 깎아주자. 그리고 제가 또 한복진흥위원회를 설치하자. 한복진흥센터를 설립하자. 그리고 한복산업에 관해서 세금 감면을 하자. 한복 착용을 한 사람을 우대하자는 법입니다. 참 좋은 법이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법이 2014년에 이미 4월 달에 검토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다시 15년에 거의 유사한 법이 또 재탕해서 올라온 이유가 뭘까? 거의 내용도 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예. 참 성의 없는 법이죠. 옛날에 폐기되었던 법을 다시 이렇게 튕기기를 하는데 성의도 없지만은 자,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한복진흥원을 만들고 그 한복업자들을 위해서죠. 위원회는 왜 만들까요? 위원회도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만드는데요. 여기 지금 15명에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대요. 위원회가 하나 설치되면 들어가는 우리 세비가 정말 많거든요. 위원회 하나를 또 설치하자는 이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복업자와 그 한복을 가르치는 그 대학 교수들을 위한 뭐 네, 그래서 예. 조세 특례 제한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상속세를 감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법도 통과는 안 되겠습니다, 보니. 아니죠. 이런 법이 의외로 통과가 돼요. 왜냐하면 아시아 문화예술전당법인가요? 아문법. 그 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있을 때 그 법도 통과가 되어서 아문법은 그 유승민이가 통과시켜준 법 아닙니까? 그래서 유승민이가 욕들어 먹는 건데요. 아니 물론 지역에서는 하도 이제 지역에서 요구하니까 그런 법을 낼 수는 있어요. 그 지역 국회의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하는 흉내라도 내니까 일단 이렇게 제출한 걸로 해둡시다. 근데 들서 그걸 받아서 통과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되고 나니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 그 전당에서 공연하는 예매율도 15%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왜 그 지역 주민에게는 그 티켓을 할인을 해주고 그 아세안 문화전당이라고 하는 그게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보다 커요. 예산이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그럼요. 1년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 어마어마하고 서울의 예술의 전당 그래 그 지역에서 예술의 전당보다 큰 문화회관을 만들어서 그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법은 유승민이가 정말 엿받고 먹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법도 그때 그 당시 박 대통령이 자기 장사 자기 정치하는 거다고 그렇게 극렬하게 아주 센 용어로 비판을 했죠. 자, 한복을 착용한 사람을 우대해서 착용한 사람은 국공립박물관을 들어갈 때 감면할 수 있다. 할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면 할인을 한다는 건데 퍼센트도 나오지 않고 예. 또 여기에 보면요. 중고등학교 교복 대학의 졸업복 등으로 한복 착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규정한대요.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된다면 물론 참 짜증나네요. 좋은 박수 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발의 저는 의원은 위에 있는 것은 예. 오늘 발의위원이고요. 강은희, 밑에 유지연, 있는 것은 수영, 밑에 있는 거는 옛날 거고. 네.
이자스민도 있고 이현성, 이종배 그런 분들이군요. 네. 지난번 발의 명단은 저는 새누리당인데 무슨 한복산업협회 이런 데 로비를 받았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한복산업협회가 있나요, 근데 뭐 아무튼 뭐 뒤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네, 그래서 예, 반드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초대 원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제 매표하는 거죠. 열심히 해주면 우리 한복인들은 전부 일을 찍겠다 하고 이제 또 하고 한복 아마 유통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로비를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통상 보면 네. 그런 가능성이 약간은 의심되는. 그래서 그런 자료를 거예요. 보내드리고 이것이 뒤늦게 올라와서 또 하나만 더 하시죠. 네, 그 하나만 시간이 더 할까요? 있거든. 예. 지금 이 하나는요. 예.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예. 지난주에 금요일에 올라온 건데요. 이제 발의의원은 김강진 의원, 김성권 의원, 박광원 의원 이렇게 있는데 예. 이 법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요. 이건 또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군요. 네, 국민의 알 권리가 분명히 좋긴 좋습니다. 예. 알 권리가 분명히 좋긴 좋은데 청문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는요,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바로 공직에 임하는 사람의 생각을 듣고 또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문회의 취지는 원래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입법안이 왜 나왔는지 보면요. 예.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절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면밀히 분석해 보겠다는 것이 청문회의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현재 나와 있는 거기에서 자료 제출을 현재는요. 거부했을 때 어떤 벌칙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행 규정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 그 자료가 과연 어디까지가 자료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내가 공직에 나갔을 때 나에 관한 자료는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내 가족까지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변호사가 공직에 입문을 했을 때 사건에 의뢰했던 의뢰인의 자료를 과연 제출하는 게 옳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제출을 하게 시키겠다는 뜻이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아니 현재도요. 변호사한테 의뢰인이나 의사한테 환자의 정보를 내라거나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럴 리가 있어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들고 하기야 나왔습니다. 뭐 하도 우리나라 국회는 예상외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서 지금 보면요. 예. 국회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고위공직 후보자가 원천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예, 나와 있는데 예. 실제 현재 인사청문회법 5조를 살펴봤더니 예. 이 조문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더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더 세밀하게 더 뭔가 요구하는 그 넓이 그걸 가지기 위해서 입법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이 절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모든 것을 까발리는 자리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물론이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문회법은 분명히 이 청문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네요. 들고 나왔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청문회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미국 말고는. 현재는 우리나라만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는 청문회를 까발리기로 하고 있죠. 저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게 이게 원래 좋은 기능이 있을 거라고 기대되어서 했지만 현실적으로 작용을 해보면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장관이 되기 전에 미리 무릎을 꿇려서 네. 완전히 복종시켜서 장관을 시키고 또 자기들끼리는 다 무사 통과해요. 국회의원 출신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도 딴지를 안 걸어요. 네. 다 무사 통과시켜주고 말하자면 사회 세력이 편을 나누어서 우리 편 아니면 쪼아서 완전히 박살내고 뭐 이런 말하자면 이상한 지금 조직으로 이상한 제도로 변질돼 있잖아요. 그 이상한 제도를 더 탄탄히 해주기 위한 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건 뭐예요? 이 법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 부패된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니까
자율적으로 개선이 안 되어서 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뭘 공개를 하겠다는 것일까? 부패 취약 부분을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청렴도 조사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면요. 공무원이 굉장히 뜻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부패된 공무원은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공개가 아니라. 예. 그리고 그 공개를 한다면 상하 관계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걸 공개하겠다라는 생각. 오.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근데 이 내용인지를- 자체만 놓고 보면은 네. 글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보통 공공기관에 알린 다음에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아니 보통 공정한 청렴도 조사를 하면 청렴한 기관 중에 1등은 어디로 나타났다고 다 공개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개인까지 세부적으로 공개합니다. 개인까지. 예, 지금 보면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평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는데요. 이제 하다 보면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발의된 내용이 예. 조문이 올라오지 않고 지금 이 의원 입법에 대해서 제가 또 불만을 하나 문제점을 예. 제기하고 싶은 것이 예. 이름만 올리지 말고 인터넷에 정확하게 그 조문이 올라와야 되는데 조문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입법 자료처럼 이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보도 자료처럼 좋은 얘기만 홍보만 올리고, 그럴듯한 네. 얘기만 써놓는 거죠. 제가 내용을 볼 수 있게 올라와야 돼. 내용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내용이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도 자료만 나오고 있는데 보도 자료를 보면 지금 좋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보도 자료를 보면은 정말 내용이 짧은데 보면은 뭔가 좋아 보여요. 그 이것만 가지고는 근데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그 조문을 하나하나를 예. 봤더니 아 여기에는 또 꼼수가 숨어 있겠구나 싶어서 예. 이 방송을 통해서 빨리 본문을 다 올려달라고 제가 본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 참 근데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내용을 공개를 안 하니. 한 1분 정도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해도 예, 괜찮을까요? 그럽시다. 지금 현재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법안이 올라왔는데요. 예. 이 법안은 지금 현행법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 군안 작업과 정부 구조 군안 작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정부의 조사 자료 결과를 제외한 무슨 얘기냐면요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것을 제외한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 정부가 조사한 것은 믿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법이 이제 발효가 된 법인데 발효돼 잉크도 아직 안 말렸는데 네. 또 고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내용대로 하지 않겠다. 정부 조사 자료 결과를 제외한 구조 군안 작업과 정부의 적정 대응의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에 관한 그 정부 조사 결과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심각한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아예 믿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새로 발의를 해서 그 외의 부분을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이 법은. 근데 정부 조사 결과를 제외한 구조 권한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아니 왜 스스로 자기 발을 묶는 거죠? 정부 조사 결과도 필요할 텐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자승자박적인 법입니다. 이 법이. 이거는 글쎄요, 통과되겠습니까? 이거 통과는 될 수가 없는 법이죠. 누가 발의했어요? 신정훈, 김영록, 안민석, 주승용, 이원우, 강기정, 원혜영, 박민수, 박광원, 이계호 10명 딱 채웠군요. 이 법 내용을 이해하고 발의를 하신 건지 진짜 궁금해서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야, 이 정부 자료를 받으면 어떻게? 말하자면 이런 기분으로 네. 정부 말을 들으면 되나 하고 빼라 이렇게 네. 되고 참 욕이 나옵니다만 네. 참 제가 정규전 뉴스에서 일주일간에 이렇게 또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은 법을 갖고 오고 싶은데 예. 일주일간 이렇게 엉망인 법들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 60여 개가 발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법은 총 한 29개 정도였고요. 그 중에서 추려서 들고 왔는데
오늘도 급한 마음에 정말 정신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고맙습니다. 오늘도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버려야 될 자료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류여해 교수의 춤추는 입법 같이 좀 들어봤는데 오늘도 참 기발한 기상천외한 법들이 많이 있군요. 광고 하나 보고 2부 뉴스 듣겠습니다.